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북군의 혼솔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좀 혼란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간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을 잊었는데, 이미 조국 사태, 그 조국을 다 잊었는데, 정권은 조국을 잡은 윤석열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 공천 과정에서 조국의 측근들이 대거 전진 배치가 됐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그 윤석열을 손보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면은 바로 윤석열 쳐내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사실 윤석열 쳐내기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사면 초과가 아니고 사면 문가 윤석열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잔뜩 벼르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항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매니저 항희석 지금 뭐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 있습니다. 항희석 씨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소위 검찰 손볼 사람들 14명 명단을 본인의 SNS에 올렸죠.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당시 유해수 감찰 무마, 또 조국 일가 비리,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을 수사를 했던 검찰 고위직을 망라해서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죠, 청와대. 이 조국 씨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대가로 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는데, 최강욱 씨도 총선 비례대표로 지금 출마해 있습니다. 최강욱 씨는 이 공수처, 지금 8월이나 9월쯤 발족이 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계속 방송에서 어제 오늘 연속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윤석열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진위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부 언론과 공영방송 그리고 또 여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막 퍼나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MBC가 보도를 했죠. MBC가 보도를 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철이라고 신라젠 전 최대 주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채널A의 법조 출입 기자에게 어떤 뭐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안을 받아서 그 뒤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 유시민에 대해서 의혹을 본인에게 알려주면은 본인 그 이철 씨에 대한 수사는 좀 가족들에게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맞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통화를 내가 검사장 윤석열의 측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통화 녹취록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철 씨가 MBC로 제보를 했습니다. 네 통의 편지를 MBC를 지금 옥중에 있는데, 금융사기범으로 옥중에 있는데 네 통의 편지를 MBC로 보냈고, MBC가 그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검사장은 즉각 이 사실관계를 부인을 했죠. 나는 그 신라젠 사건 수사 라인도 아니고 그것을 해당 기자와 신라젠 사건을 놓고 전화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사전에 취재를 했을 때도 그 음성이 나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내보내라 했는데 MBC에서 내보냈죠. 그리고 이 채널A 기자가 여기 연루가 됐는데, 채널A도 그 녹취록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의 발언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널A와의 검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건 사람들이 이것을 뭐 기회다 싶어서 MBC 의혹 보도를 막 퍼나르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금은 유착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다시 윤석열에 대한 감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감찰. 그 전에 검사 인사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협의를 안 했다 해서 감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감찰해서 이
직에서 물러나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오늘도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감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강욱 빠질 수가 없겠죠. 최강욱, 지금 조국 수혜에 나선 최강욱 또 SNS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언유착의 행각을 낱낱이 밝혀 뿌리를 뽑겠다. 윤석열을 겨냥을 한 거죠. 그리고 검언유착의 빨대는 한 곳이다. 누군지 다 아는 그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검사장, 누군지 다 아는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지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지금 오늘은 밝히지 않고 바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실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사단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제가 한기석이 만든 블랙리스트에도 명단이 올라 있는 그 인물입니다. 자천이 된. 자, 그래서 한기석 씨도 또 가만 안 있었습니다.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 안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지금 윤석열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윤석열을 옥죄는 그런 또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이야기죠. 장모. 지금 계속 장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잔고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정권에서 이것이 위조한 것, 최강욱 씨는 그런 이야기했죠. 본인이 인턴 증명서, 조국 씨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장모가 서로 위조했다. 전혀 관계 없는 거 가지고 위조 이야기를 하고 이 논점을 흐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장모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은 주지뉴스, 낙곰수 출신 주지뉴스가 이 내용을 본인의 방송에서 다루고 나서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대법원 판결도 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취재도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집권 세력에서 다시 꺼내서 총선 앞두고 윤석열 찍어내기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차 공격을 가하는 이 시점이 상당히 묘합니다. 하나는 총선 직전이라는 점이죠. 총선 직전에 아마도 친문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조국을 타깃으로 삼아서 조국이 아니고 윤석열을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제가 그저께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 수사,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울산 현지에 파견 나갔던 검찰 출신 수사관, 별동대, 백운우 별동대,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관리했던 별동대, 백운우 감찰반, 그 중에 한 사람이 12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 수사가 한창일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가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안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표적 수사, 김기현 당시시장 하명 수사,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미안한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죠. 어쨌든 그것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것이 아이폰이었습니다. 그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 그런데 이 아이폰은 비밀 잠금 장치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숫자로만 6자리를 했을 때는 나열을 해서 일일이 다 하려면 한 100만 번을 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알파벳을 넣으면 몇백억 번을 다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데 이것을 검찰이 4개월 만에 풀었습니다. 풀어서 지금 그 내용이 뭔지, 누가 통화했는지, 과연 백운우 청와대의 어떤 핵심들과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자료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렇다면 뭔가 나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선거 이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조사하기로 했죠. 지금 현재 13명을 기소를, 백운우 등 13명을 기소를 한 단계에서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폰에서
실제로 어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또 이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동부지검 소속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또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한 정보를 달라 이래서 또 괴로워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포렌식에 의해서 밝혀지면은 엄청난 파장이 미치겠죠. 혹시라도 그것이 불과 15일 남았지만은 선거 전에 그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선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윤석열 측에 다시 대대적으로 나선 것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일까? 사면 문가에 몰려있죠. 윤석열의 반격 카드가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이폰 통화 내역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자료 또 이런 것이 총선 전에 공개될 수 있을지 또 이 윤석열 밀어내기 이것도 총선 전에 대대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총선 전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윤석열과 정권이 부딪히면서 이것이 선거의 막판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 전에 막판 이슈가 안 되면 선거 이후에 바로 윤석열 찍어내기 그리고 윤석열이 버티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개입 의혹 수사 재개 이것이 정면 충돌하겠죠. 그런데 그 방향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이 입지가 좁아져서 어떤 그 질을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반면에 야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정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